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토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리코스여서요, 인공신경망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반 기술로서의 넘파이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파이토치가 없을 때 파이썬만 가지고 구현하는 것과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토치를 얘기할 텐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파이토치 퀵스타트라고 해서 전체의 기능을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시간에는 관련된 세부 사항 중에 항목별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퀵스타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하나가 퀵스타트여서요, 그야말로 예제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그걸 수행시켜 보면서 무언가 감을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주요 개념, 그리고 모델의 구축 및 학습, 세이브 모델 이런 등등 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파이토치 전체의 기능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퀵스타트를 보도록 하죠. 먼저 슬라이드 몇 장에 나눠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실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좀 보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전체 진행 순서는 관련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적재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트레이닝 된 결과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모델을 저장하고 또 그 이후에 새롭게 해당된 저장된 모델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로드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예제가 되는 프로그램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패션 앰니스트라는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 실제로 진행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결국 이것들을 텐서로 바꿔야 됩니다.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에서 결국 핵심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데이터는 전부 텐서 타입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도 텐서로 바꾸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튼에서는 결국 여러 개의 레이어로, 즉 예컨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픽셀 데이터가 각각의 위치값을 갖는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플래튼 시키거나 또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특정한 클래스, 특정한 그룹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원 텐서 어레이로 바꿔야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플래튼이라고 하죠. 납작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뉴럴 레이어를 구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래튼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플래튼 시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뉴럴 레이어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로직 함수를 생성을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맥스, 즉 어떤 출력 변수이다,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 우리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정한 이미지 데이터들이 어떤 클래스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된 모델에 의거해서 프레딕션을 하는 이런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죠. 우리가 먼저 다룰 데이터는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입니다. 앰니스트 데이터라는 게 원래 있었죠. 이것은 손글씨 데이터인데요. 손으로 쓴 글씨에 대해서 이것이 0부터 9까지의 10개 숫자 중에 어떤 것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이제 앰니스트 데이터였는데, 그 후에 패션 앰니스트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요, 티셔츠, 그 다음에 바지, 풀오버 등등 해서 10가지의 종류입니다. 밑에 사진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예컨대 스커트다, 샌들이다 등등으로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만 개의 데이터가 10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는 28 by 28의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것이고요. 먼저 임포트를 할 겁니다. 옆에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import torch, 그 다음에 from torch, import nn 등등으로 나갈 텐데, 우선 torch 라이브러리는 코어가 된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편미분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만들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엔진에 대한 것들이 전부 토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파이토치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토치를 임포트하게 되죠. 그 다음에 토치.nn 모듈은 이것은 모델 구축을 위한 레이어라든지 또는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 nn 모듈입니다. 토치.nn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토치 utils.data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터러블 하게요. 이터러블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얘기할 때 이터레이터 형태의 데이터가 있죠. 이렇게 next 형식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로더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좀 별개의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지금 패션 엠리스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토치 비전 밑에 있거든요. 토치 비전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to 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랜스폼을 시킬 때 넘파이의 엔드 어레이나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텐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to 텐서 펑션을 우리가 임포트를 해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옆에 소스 코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다운로드를 하는데, 다운로드 할 때는 우리가 임포트했던 데이터셋에 있는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를 루트 노드, 즉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이다 아니다 여부요, 다운로드를 실제로 피지컬리 할 거다 아닐 거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투 텐서로 변환시킬 거다 아니다 등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름으로요, 변수 이름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라는 변수명으로 실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로드로 실제로 로드를 시킵니다. 이건 이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메모리상으로 이제 올리는 것들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낱개의 데이터가 아닌 뭉태기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지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로드로 지정을 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얼마로 데이터를 로드 시키고, 그래서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는 변수 이름은 train under data loader와 test under data loader로 이름을 붙이겠다. 그리고 이 로더에 따라서 실제로 로드가 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컨대 쉐입 같은 것들을요, 그런 걸 출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구축에서는요, 모델을 만들 때 항상 파이토치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할 텐데, 클래스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으로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라는 것들은 예컨대 이것들을 CPU에서 돌릴 것이다 또는 GPU에서 돌릴 것이다 등등을 지정하는 것이죠. 타겟 플랫폼을 지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컨대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PU나 TPU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CPU가 만약에 GPU가 있으면 GPU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CPU를 쓴다 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환경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 정의에서는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더블 언더 이닛에서 레이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ward 메소드에서 feed forward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get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제 경우는 지금 init과 forward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로 봐서는 init 함수에서 linear, 즉 이것은 linear 컴퓨테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fully connected linear 컴퓨테이션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ctivation 펑션에서는 rel로, 다시 또 fully connected rel로,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두 개이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니어로 가서 아웃풋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구축을 했고요. 그 구축하는 것이 torch.nn에 있는 sequential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forward에서는 flatten 시킨 다음에 셀프에 등록되어 있는 linear rel로
linear value st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forward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를 갖는 모델을 정의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모델 equal neural net 우리가 정의한 함수,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죠. 그것들을 to device가 GPU 아니면 CPU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항목이요, 모델 equal 나오는 이 부분은 인스탄시에이터를 통해서 모델 인스탄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to를 통해서 해당되는 플랫폼으로 무브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트레이닝 작업이 여기 def train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트레인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됐습니다. 로스 펑션은 앞에서 봤던 torch.nn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도록 했고요. 다만 이 함수 이름을 로스 언더 fm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요, torch.optim에 있는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을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시키겠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10의 -3승으로 해서 옵티마이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여기 이 트레인 과정에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제로 그레드, 항상 에포크 될 때마다 그레드는 한 번 에포크 되고, 그 다음 에포크 될 때는 다시 리셋 시키고 다시 진행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이고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지금 셋업을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리고 옵티마이저 등등을 지정을 하면서 트레이닝 펑션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을 지정을 했는데, 테스트 펑션에서는 데이터 로더, 지정된 데이터 로더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즉 특정 우리 로드 시킨 데이터를 이 모델에 적용시키면서 로스 펑션은 우리가 앞에서 지정한 로스 펑션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것들을 지정해서 테스트를 지정하도록 했죠. 실제 진행은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노 그레디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트레인에서는 항상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테스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 그레드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 그 성과를 얼마나 애큐러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펑션에서는 이런 모델 이벨리에이션하고 노 그레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나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펑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에서의 트레인 펑션과 뒷 페이지에서의 테스트 펑션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로 이제 에포크를 돌리는 작업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에포크를 5번만 돌렸네요. 그리고 레인지 에포크니까 에포크의 레인지 하면 0부터 5까지니까 0, 1, 2, 3, 4, 5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포크를 수행시킨다. 자, 그러고 나면 실제로 이제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됐을 겁니다. 트레인도 시키고 테스트도 완료가 되고. 자, 그러고 나서 모델을 세이브하고 로드시키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자, 세이브할 때는 torch.save를 주면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 즉 앞에서 우리가 쭉 진행시켰던 결과로서의 파라미터를 인터널 스테이트 딕셔너리 형식으로, 딕셔너리가 중요합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pt 또는 .pth 형식으로요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드를 할 때는요, 그렇게 저장된 것들을 다시 로드를 할 때, 그때는 로드 스테이트 딕트라는 이런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을 쓰죠. 혹시 다른 외부 시스템, 파이토치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연기시키고자 할 때는 요즘 특히 나오는 것이 torch.onnx.export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패션 앰니스트를 이용하는 이런 예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행시킬 건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기서 멈추고 해당되는 코드를 수행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퀵스타트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슬라이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세션에서 다룰 예제 코드는 파이토치의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몇 개의 추가적인 사항들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퀵스타트를 보도록 하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로 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작업인데 아마도 처음 실행하신다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진행하는 그런 이 표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됐습니다. 다운로드 할 때는 데이터셋은 앞에서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임포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패션 앱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이때 데이터가 놓인 위치,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여부요. true일 때 트레이닝 데이터, false일 때 테스트 데이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디스크에 다운로드를 한다, 텐서로 변환을 시킨다, 이런 작업들을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름,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이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로 보면 지금 6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트랜스폼으로 to 텐서로 트랜스폼이 됐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예컨대 우리가 데이터셋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dir로 보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셋 토치 비전 밑에 있는 데이터셋에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걸 볼까요? 사이파를 볼까요? 사이파 100을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탭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토치 비전에서 직접 읽어봤지만 만약에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읽어온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잡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이파에 대해서 우리가 헬프 파일을 보려고 했더니 사이파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사항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와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봤었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데이터셋으로 디스크로 가지고 온 것을 메모리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로드로요. 앞에서 데이터 로드를 임포트 했었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읽어와 달라 해서 각각 가지고 왔고, 그 내역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요. 64by 1by 28by 28로 64는 앞에서 봤던 배치 사이즈 64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28by 28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모델 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는 뉴럴넷인데 이때 위에서 임포트했던 torch.nn.module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뉴럴넷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nn.module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nn.module, torch.nn.module에는 각각의 레이어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loss 펑션을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activity 펑션을 정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브 클래싱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init 함수 안에 놨는데요. 먼저 super.더블 init 하니까 nn. 모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와서 그것들을 업데이트 하나 추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튼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플래튼을 가지고 왔고, 시퀀셜을 가지고 왔고, 그 시퀀셜 안에 리니어 타입의 히든 레이어와 그리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레이어가 됐고요. 또 하나의 레이어가 됐죠. 그러고 나서 nn.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 레이어로 내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512, 그 다음에 512 서로 맞고요. 512와 그 다음에 512 서로 이렇게 짝이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뉴럴넷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레이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워드에서 피드 포워드 하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것들을 전부 플래튼 시키고요. 왜냐하면 28/28이면 28 곱하기 28, 724거든요. 그것들을 0부터 723에 일련된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했고, 그리고 그 읽어드린 x에 대해서 리니어 렐루 스택을 가지고 왔죠. 리니어 렐루 스택은 여기서 지금 지정됐던 것인데 그걸 수행시키겠다. 그러고 나면 그 결과로는 로짓 결과가 반환이 되는 형식으로요. 자, 이렇게 모델 설정을 하고 그 모델을 타겟을 디바이스에 놨습니다. 위에서 디바이스 정의됐기 때문에 이것이 CPU이거나 GPU이거나가 결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를 하면 모델의 구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이런 식으로 설정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델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작업인데, 이건 직접 작업한다기보다는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함수를 로스 언더 fn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rch.optim에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텐트 모듈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를 10의 -3승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옵티마이저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루틴과 테스트 루틴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트레인 함수를 보면은요, 인자값으로 데이터 로더, 모델, 로스 fn, 옵티마이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호출을 할 때 트레인에서 앞에서 우리가 읽어드린 데이터 로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모델이요, 또 앞에서 정의한 로스 fn과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 해당되는 것들이 매칭되면서 적용돼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크기를 살펴보고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트레인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각각의 로더마다 진행이 되겠죠. 우선 텐서로 변환되고 나서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로스 펑션이 적용이 되고, 이게 피드 포워드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백 프로포게이트를 하는데, 그때는 로스.백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피드 포워드에서 만들어진 로스 펑션에 대해서 피드 포워드에서 피드 포워드를 통해서 결과 맺은 로스 값에 대해서 백워드로 그레디언트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스태핑을 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세팅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피드 포워드 시키고 하는 방식이겠죠. 다만 이때 100개 단위마다 예컨대 프린트를 해달라 이런 식이 됐습니다. 로스율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해달라. 그러면 실제로 진행되지만 100개째 되면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되다가 200개째가 되면 출력을 하고 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레인 함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함수를 지정을 하는데요. 테스트 함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인자 값을 두고 쭉 진행을 합니다만, 다만 이때는 노 그레드를 지정했습니다. 즉, 그레디언트 연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 피드 포워드를 위해서는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에포크를 돌면서 진행을 하지만, 테스트를 할 때는 굳이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 그레디언트로 잡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모델에 적용시킨 다음에 그 값을 끄집어내서 그 값을 계산하는 형식으로요. 그래서 계속 반복한 다음에 결과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액큐러시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내용으로 테스트 펑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펑션과 테스트 펑션이 정의가 됐다면 그 다음에 에포크를 수행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에포크를 5번만 도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수행을 시키고 나서 자, 앞에서 수행을 시켜야겠죠. 여기 테스트 펑션을 수행을 시켰고, 자, 그리고 에포크를 수행을 시키면은 5번 수행이 되겠죠. 로스 fn, 이걸 수행을 안 시켰었군요. 자, 그러고 나서 수행을 시키면 5번 수행이 되겠죠. 자, 에포크를 5번 들린다고 했는데 지금 100번마다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수행할 때마다 지금 애큐러시가 47%에서 57%에서 59% 이렇게 해서 점점 둔화되긴 하지만 개선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포크이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보니까 애큐러시는 65%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에 저장할 때는 모델을 저장할 때는 토치.save를 주는데요. 이때 세이브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model.stateDict라는 딕셔너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지정하냐면 model.pth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되는지 여부를 출력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그것들을 로드 시킬 때는 우리 모델을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인스턴스가 CPU 또는 GPU를 대상으로 해서 모델 인스턴스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모델에 있는 model.pth라는 파라미터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온 것들, 즉 그러면 우리는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65%의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만들었고 저장하고 그걸 다시 읽어온 다음에 자, 이번에는 모델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번째 데이터이네요. 0번째 인덱스의 0번째 인덱스의 1번에 대해서, 즉 X 이미지 데이터와 Y 레이블 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해당되는 항목은 지금 앵클부트인데 앵클부트라고 전체적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의 모델을 한번 수행시켜 봤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모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눴지만 만약에 이제 익숙해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라면,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은 하나의 .py 프로그램으로 놓고 개발하고 수행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퀵 스타트 부분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항목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